합격. 이제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찾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죠? 저번에 수다를 잔뜩 떨어가지고. 맞아요. 재밌었나요? 네. 아유, 저희는 뭐 왜 연애 안 하냐고 계속 혼나는 입장이었었던지라. 혼을 낸 건 아니고요. 독려를 한 거지. 단어를 좀 잘 써주세요. 네. 독려. 동력. 네.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한 표를. 그쵸. 그죠? 그쵸. 선생님이 동력. 받으셨죠. 맞아요. 제가 받았죠? 자, 오늘은 벌써 12월의 중순이랍니다. 시간 빨라요. 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예요. 어. 근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건강합니다. 오, 이 촬영하고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와. 근데 여전히 잔기침들은 있긴 한데요. 음. 근데 그건 날이 춥고 건조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몇 분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곧 아프겠네. 아, 저도 아주 건강합니다. 오. 저도 그런데 그 주변에 감기를 걸린 분이 있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면역의 문제이니까 항상 관리를 잘 하시는 걸로. 네. 네. 잘 먹고 잘 자고. 네. 그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네. 올해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24년 한 해의 가장 큰 건 산티아고를 다녀왔다라는 오. 점과 음으로부터를 시작했다라는 이 양대 산맥이 저에게 24년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없지 않았고요. 오히려 돌아보면 진짜 시간은 빨리 흘렀지만 나에게 남은 건 많은 한 해였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참 감사함이 큰 24년이었다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포근 선생님. 저도 제 24년의 빅 이벤트가 열매 선생님과 너무 겹치는데요. 저도 산티아고를 다녀왔고 저도 음으로부터를 같이 시작을 했고 이랬는데 하면서 2024년에 되게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들 많았고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고 해서 좀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일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저는 올해 가장 큰 소득은 두 분을 만난 거. 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내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가 되면은 1월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목표 정하기. 목표는 미리 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선생님.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선생님. 해돋이 보러 가기. 해돋이 보러 가고 맞아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목표 세우기라든지 새해엔 이거 꼭 시작해야지 하는 것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기. 운동, 그죠? 네. 운동, 다이어트 하기, 공부 시작하기. 영어 공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사업. 숙제죠. 맞아, 영원한 숙제. 끝이 안 나.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오디오북에서 요즘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 쿠폰을 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네, 엄청 보네요. 그 새해에 이제 그래 책 들어야지 하고 끊어놓으면 계속 연장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료 체험권을 막 아까 방금도 받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취미 해야지. 이제 나 여유 있는 삶을 살겠어. 취미 활동 해야겠다. 또는 그 중에 이제 취미 중에 많이 하시는 게 헬스장에 1월에 등록하고 1년에는 안 가는 것처럼 악기 배우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1월에 제일 많아요. 성인분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이제 많겠죠. 학교를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이제 시작하니까. 근데
1월에 등록을 하시는데 이게 고비가 있어요. 3692. 그 유명한 정말 분기별로 이 3개월을 넘냐 마냐, 6개월을 넘느냐 마느냐, 1년이 넘어가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길게 보셔야 된다. 롱런하는 거지 절대 단기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도 누구나 그렇듯이 살은 한 달에 다 빼고 싶죠. 맞아요. 그쵸. 당장 뭔가 결과물이 보였으면 좋겠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달 좀 배워서 그래도 한국어 칠 수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평생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새해마다 영어는 목표를 왜 세우고 다이어트는 목표를 왜 세우겠어. 맞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1월에 등록을 그래서 성인반들이 새해가 땅 되거나 아니면 12월 마지막 때쯤에 등록 되게 많이 하세요. 하는데 유지가 안 된다. 네,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1월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같이 보여드릴 책이 보일까요? 뭐 책 표지가 너무 이뻐요. 네. 아기자기해요. 네. 책 이름이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네. 예, 그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라는 책이고 이 작가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이제 재밌는 제목인데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유경험자? 회사에는 들고 가지 못하는 책이네요. 맞네요. 그러네. 그 생각은 못 해봤네. 그렇죠. 책 제목이 퇴사하겠. 가방에 몰래 숨겨 다니는 책. 그 책 커버 수정가 맞아요. 출퇴근길에만 열어보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실은 기자예요. 작가 소개 좀 하자면 이나가키 에미코는 65년생이고 도쿄에서 태어났고 28년간 아사히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문제, 문화, 생활까지 다양한 이제 분야를 취재를 했고 그 대표작으로 퇴사 후의 삶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퇴사하겠습니다랑 또 다른 책이 있는 건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그리고 생활은 계속된다 이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피아노 치는 할머니가 될래예요. 예, 65년생이라고 하면 제 50대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말하자면 할머니가 될래니까 앞으로 계속 피아노를 연주하는 삶을 살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이 이나가키 에미코가 아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쓴 책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그리고 이게 물건이 많다고 잘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깨달았다고 해요. 이제 그녀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전기가 끊기고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소유물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거나 안전한 것이 아님을 절실히 느꼈다고 이렇게 쓴 단어가 이야기가 있는데 저번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벌거벗은 세계사를 되게 좋아해요. 바로 이번 주 최근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일본 도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 지진이라는 게 해안가에서 주로 일어나고 뭐 기억에 남는 거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뭐 수능이 한번 미뤄진 뭐 이러한 예가 기억나는데 일본은 이 지진이 그냥 생활인 거잖아요. 그쵸. 심하고 덜 심하고 그래서 더 문화 아직도 팩스를 쓰고 막 인터넷 판매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오프라인이 더 훨씬 더 활성화되고 이게 더 잘 유지되는 건가? 왜냐면 이 삶이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값이 바뀌는 게 불안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이
이 작가의 삶에도 이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되게 큰 이슈였던 것처럼 일본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랬겠죠. 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일본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그런 면들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초점이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직관적이에요. 제목처럼 내용들이. 그러네요.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내용? 이 작가에 대해서?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네. 들어보는 작가예요. 네,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이 책을 같이 읽게 됐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악기를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취미로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취미로 바라봤을 때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과정이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진짜 그러시겠네요, 네. 선생님. 있었겠죠.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를 했으니까 있었겠죠. 잊어버린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에 몰입해서 공부를 한 시기를 겪으면서 이전의 생각을 잊어버린 건데 이 그녀의 표현들을 들으면서 뭐랄까 나에게 이 티칭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저는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아마 저처럼 저와 이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의 선생님들이라면 오히려 공감을 살 수 있겠다. 그래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책이에요. 목차를 소개를 하자면 앞에 프롤로그가 있는데 프롤로그도 실은 재밌긴 해요. 근데 이게 기자 출신이 다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표현이 꽤나 재미있거든요. 아니면 번역을 되게 재밌게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프롤로그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랑 전반적인 이제 이 피아노를 배우고 왜 배우게 됐고 어떻게 뭐 하게 돼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가 좀 나오고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 어쩌다 피아노라는 제목이고 2장이 더부살이 피아노, 3장이 삑삑삑의 나날. 진짜 다 직관적이죠. 네. 삑삑삑은 뭘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예상돼요, 저는.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삑삑삑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4장이 나를 위한 연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드는 감정이라든지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렇게 역차가 좀 돼 있고 막 그렇게 너무 두껍지도 않고 내용이 막 어렵지는 않아서 책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었고 이번 다시 볼 때도 한번 봤었던 거니까 더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 목차만 들어도 이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네. 그래서 되게 코믹할 것 같죠. 네.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다 코믹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런 할머니 옆에 있으면 진짜 재밌게 클 것 같아요. 맨날 할머니 그렇겠다. 찾아가서 할머니 오늘도 웃긴 얘기 해주세요. 내가 웃긴 사람이 아닌데 이럴 것 같은 할머니. 줄거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예상이 좀 되시겠지만 이 책을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냥 피아노 배우는 과정을 기록한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뭐 퇴사하겠습니다라든지 아까 뭐 그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의 전반적인 생각을 자기 주변에 자기 삶에 빗대어서 또는 이제 거기에 묻어나게 이야기하는 거라 피아노 치는 이런 피아노와 할머니가 될래 할머니의 키워드를 조합해 보면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이 책을 나눌 때는 조금 더 음악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의 저자가 들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50 이후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 걸까? 우리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네.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건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살아왔는지 우리랑 또 다른 세대니까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 이 작가가 50대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40년 만에 다시 배우는 거였어요. 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배우니까 네. 내가 언젠가는 피아노를 다시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겠죠. 그렇죠. 40년 만이기도 하고 50대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자충우돌하는 도전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지는 건가 이런 내용이 있고 어쩌다 피아노라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작가가 어떻게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피아노를 배울 때 썩 유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었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더 배울 걸. 그러지 말 걸. 그래서 퇴사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까 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지금 여기라는 키워드가 이 작가에게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예상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한번 크게 겪으니까 네.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다시 피아노를 배워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표현 중에 되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어른이 되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채 박물관 유리 상자 속에 전시되어 있던 자신을 스스로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어 세상 밖으로 꺼내는 행위와 비슷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되게 시적이죠. 네. 이건 또 음. 보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리고 젊고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직업, 나의 학벌, 나의 인간관계, 나의 결혼생활, 나의 자녀 이게 다 그런 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게 아까 딱 그 박물관 유리상자 속에 전시되어 있다는 표현에 전 되게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의 그러한 나를 먼지를 털고 유리상자 뚜껑을 열고 세상 밖으로 꺼내는 행위다. 예, 이러한 거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던 그렇죠. 그럴 만한 이렇게 끄집어낼 만한 용기가 있어야만 사실 시작할 수 있죠.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표현이 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 표현을 그래서 보면서 한참 그 먼지를 턴다는 거에 오랜 시간을 묵혀뒀던 건데 이걸 내가 갖고 있던 꿈을 다시 끄집어낸다. 그러한 순간의 그 설렘도 있지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끄집어낸다라는 게 잘 보호해놨는데 노출시켜야 돼 이제 안전하지 않은 곳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러한 어른이 돼서 혹시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른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혹시 방금 작가가 표현한 거랑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있어요. 제가 대학원 입시를 2년 준비했었는데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을까? 정말 다른 길인데 도전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즈음에 주변 지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생각나서 그걸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이고 그리고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못 하시다가 요즘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처럼 내가 소중한 것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그 박물관 유리 안에 소중히 전시를 해놓고 있다가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공감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새롭게 도전하는 일들이. 그죠. 저는 그 먼지가 쌓여 있는 나 자신을 털고 나온다라는 말에서 되게
대단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뭔가 새로 도전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가만히 그 안에 전시 케이스, 유리 케이스 안에 이러고 전시되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피규어다 피규어. 이렇게 전시만 되어 있는 쪽을 택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표현이 되게 멋있고 나도 언젠가 정말 그 안에 먼지를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진짜 그 뭐야, 기자인데 진짜 그래서 책을 내나 봐요. 네. 표현이 굉장히 와닿으면서도 돌려서 말하는 건데 너무나 공감되고 그 표현이 지금 저는 이 1장에서 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다음 거 네. 더부살이 피아노. 이거 좀 예상되세요? 더부살이 피아노라는 게? 남의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약간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일까요? 비슷해요. 근데 이 작가가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를 산다니까. 없을만합니다.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골 카페에 우연히 보다가 어머 여기 피아노가 있네 해서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스토리를 적었는데 되게 유쾌해요. 상상을 해봐요, 선생님. 남의 카페야. 남의 카페가 아니더라도 카페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카페 피아노 있는 카페가 있긴 하니까 음. 뭐 그게 집 주변에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피아노를 친다는 생각을 저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여기서 친다는 생각을 하나? 한다고? 좀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성격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뚱땅 뚱땅 이거를 맞아요. 듣는 건데 너무 부끄럽고 자신도 안 생기고 할 것 같은데 그걸 다 견디면서 하는 거면 너무 이걸 사랑했나 봐요. 피아노 치는 걸. 그 제가 너무 궁금한 건 설마 그게 예상이 안 됐나? 작가도 그 과정이 힘들어해요. 그 과정을. 그런데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와 자신감 많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단골 카페를 빌려서 연습을 하는 얘기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뚱땅뚱땅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시간 외에 눈치를 좀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더부살이. 그러니까 얹어가는 거잖아요. 피아노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약간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조금 귀엽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 표현에는 귀엽게 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꾸준히 한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막 보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피아노의 신께서는 분명 변덕이 심하신 게 틀림이 없다. 이것도 재밌죠. 어떤 날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건반 위에서 춤을 출 생각을 안 든다. 근데 이 표현이 실은 피아노를 연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저도. 예. 얘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제 됐던 데인데 갑자기 오늘 안 돼. 왜 그 피아니스트 이윤찬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두 마디를 7시간을 연습을 하죠?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윤찬 피아니스트가. 네. 그래서 어떻게 두 마디를 7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7시간을 한 줄은 몰랐고요. 첫음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거 설명하기 조금 길 수 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연주를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눈이 뇌로 보내서 얘가 판단을 하고 손에 옮겨주는 거잖아요. 네.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보내주어서 이 손가락이 움직임에 따라서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서 악보를 리딩을 하고 음을 판단해서 운동 에너지로 연주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이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날 것까지 예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가 있고 내가 성대를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 내
예상하고 하는 거죠. 이 새 속삭일 때 이런 소리가 나를 예상하지 않고 속삭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보통 피아노는 손가락이 친다고 생각하죠. 네. 내 귀에, 내 머리에, 마음에 있는 소리를 여기로 표현하는 것뿐이거든요. 손가락으로. 이게 좀 미묘하게 차이를 지금 제가 잘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글씨를 날려 쓸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줄에 맞춰서 예쁘게 쓰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이 글씨 잘 쓰시니까 손가락에 쓰는 대로 내비두나요? 내가 이 줄 사이에 들어간 글자가 예상이 되는 상태로 쓸까요? 예상이 되는 그죠. 상태로 계획을 하고 쓰죠. 그죠. 네. 그림을 그릴 때 빈 캔버스가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눈앞에는 그림이 있죠. 네. 있는 걸 옮기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 그냥 돌덩이에서 이 상의 나머지만 떼내면 되는 건데 왜 이게 어렵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나머지를 떼내면 된대. 와. 그러니까 진짜 바바도스처럼 참 쉽죠? 뭐가 쉬워요? 참 쉽죠. 그러니까 딱 그려져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내가 조율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바이올린이나 이건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조율해서 연주하는 악기이기도 하지만 피아노는 이미 세팅이 돼 있고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보에 그려준 대로 손가락이 누르면 그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똑같이 솔 음을 누르더라도 1000만 가지의 솔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음색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다르죠. 오늘 내가 생각한 것과 내일 내가 생각한 솔의 어느 곡에서의 솔, 어느 작곡가의 솔, 어느 분위기에서의 솔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니까 이제 그 이미엔첸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은 첫 음을 눌렀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면 그 다음 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음이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면 또 그 다음 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디가 7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나의 귀에 들리는 노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구 좋아하세요? 가수?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에스파인 것 같아요. 네, 에스파의 카리나가 목소리를 내는 것과 거기에 에스파에도 누가 있어요? 윈터. 윈터가 내는 목소리는 다르죠. 네. 그러면 이 노래의 흐름 중에 윈터가 부르는 노래 부분이 카리나가 부르면 사람들이 바뀌었냐고 알아채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귀에는 이미 예상돼 있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악보대로 손가락에 누르는 게 아니라 악보에 있는 걸 내가 원하는 소리로 내는 거거든요. 이게 피아노 연주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너무 길게 아까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자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는 거는 단순히 악보를 보고 그대로 실현하는 거는 1차적인 거고 그 다음 과정에 방금 설명한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면 나의 그 예상되는 소리가 오늘 너무 잘 나와. 다음 날 했는데 이건 왜 오늘 안 되는 것인가?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인데 빈도수를 줄이는 거죠. 만약 10번 중에 3번 되다, 10번 중에 5번 되다, 10번 중에 9번 되다 이렇게 빈도수를 안 되는 빈도수를 줄여가는 게 연습의 과정이니까 무슨 연습을 하루 10시간씩 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이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신께서는 분명 변덕이 심한 게 변덕쟁이야, 변덕쟁이. 오늘 됐으면 내일도 돼야지. 일관성이 없어. 신이잖아. 어제 된 걸 왜 오늘 안 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말을 심란하게 만들어. 변덕쟁이야. 날씨도 이리 떼져 있다라고. 그 좌절의 경험을 계속 경험하겠네요. 그러면 그걸 견디는 게 매초요? 매초? 그래서 여러분 은미치한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래 감정이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래. 그래서 제가 왜 마음 공부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난 뭐라는 건가. 아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 과정을 다시 뭐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죠. 이 과정은 실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느끼겠죠. 일하는 사람도 느끼겠죠. 느끼는데 예를 들면 공부가 뭐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매일 평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기나 체육이 미술도 잘 모르겠어. 악기나 체육은 뭐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면 이게 초를 매일 재잖아요. 네. 매일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확고하고 잘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뭔가 진짜 대들보 같은 존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맷집이 강해지는 걸까요? 맞아요. 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안 흔들려요. 그래서 남의 말 잘 안 듣는다는 예체능하는 애들은 마이웨이야. 이게 이 말에 다 흔들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 그래서 장점은 그런 면이 있지만 단점은 지멋대로이거나 또는 자기에 너무 집중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을 잘 바라보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럴수록 잘해요. 그렇다면 뭘 선택해야 되냐? 잘하는 거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한 거죠. 그래서 신께서는 굉장히 변덕쟁인 걸 저도 굉장히 많이 체감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네, 그런 과정을 이 작가도 피아노를 배우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표현을 잘한 거죠. 그래서 역시 남 탓이 짱이구나. 신 탓을 하니까 이건 더 이상 탓할 게 없네. 맞아요. 나 그 당시 왜 이 생각 못했을까? 그러게요. 이거는 내 노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오늘따라 내 손이 굳었거나 이것보다 피아노의 시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되게 유쾌하게 넘어간 거죠. 근데 맞아요. 보통 자신을 굉장히 질책하고 맞아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안 될까 막 이렇게 네. 자책을 많이 하는데 정말 긍정적이네요. 그죠? 되게 재밌는 작가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선 삑삑삑의 나날 그 삑삑삑이 이제 뭔지 알겠죠? 얼마나 틀렸으면 삑삑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약간 이거는 우리 같으면은 땡땡땡이지 않을까? 약간 번역하면서 좀 이렇게 삑삑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아요. 이제 혼자 잘 안 되니까 레슨을 받는데 거기서 오는 이제 어려움과 좌절들이 선생님과의 그 티키타카 관계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난 한 달에 빼고 싶다고 살을. 근데 선생님이 자꾸 안 된대. 그리고 여기에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수긍을 하냐 안 하냐는 본인 몫이지만 수긍을 하고 따라가느냐 안 하고 따라가느냐는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건가. 그런 이제 문제가 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뭐 성공하면서 작은 성취도 느끼고 이 과정들이 3장에서 나오고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악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절하기도 해요. 많이. 그렇지만 또 나아지는 면이 분명 연습을 통해서 있으니까 거기서 또 행복하고 기쁘고 해요. 그쵸.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은 건반을 누르지 않고 음표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마치 맛없는 밥을 억지로 삼키듯이 시간만 겨우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되게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맛없는 밥이라니 실은 빵 이렇게 마시는데 어머 너무 맛있게 생겨서 한 입 물었는데 이건 무슨 맛이야? 막 이런 것처럼 맛이 없는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맛이 없는 밥을 막 억지로 막 삼키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표현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진 않아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포기하진 않고 그 악보가 외국어랑 같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해요. 다른 언어잖아요. 맞아요. 언어라는 건 사회적인 약속이잖아요. 기억을 이렇게 쓰고 하면 쓰고 이건 기억이야. 아가 붙으면 가가 나, 오가 붙으면 고가 나. 이거 다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네. 음표에도 5선이 있어요. 5개의 줄에 가장 아랫줄에 음자리표를 내가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면 미야. 낮은 음자리표를 그리면 소리야.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고 규칙이에요. 그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맞아요. 무슨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거지만
그래 정한 건데 이게 왜 자꾸 도라고 이게 왜 소리냐고 물어보면 그 왜를 어떻게 설명해주지? 여기가 파니까 여기가 소리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내 눈에 외국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우리 보고 아랍어 읽으라 그러면 이건 그림인가 글인가 하겠죠. 그렇죠. 똑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의 악보라는 거는 선과 점들이 향연이에요. 선은 계속 있는데 점과 기둥과 꼬리가 막 계속 나열돼 있어. 모양이 다 다르네. 저 이제야 이해했어요. 무엇이요? 악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제가 항상 왜? 이건 아. 뭔데? 높은 음자리는 있는데 그럼 왜 기본 음은 뭔데? 왜 높은 음자리표가 뭐야? 왜? 그럼 낮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항상 이랬거든요, 저는. 그 외국어. 네. 그러게요. 왜 애플이 APPL이냐고 물어보면 난 모르지. 내가 알파벳을 안 만들었잖아.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 귀도 다랬죠라고 이렇게 음악의 시초를 만든 사람이 있어. 가서 만나고 와.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어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당연히 영어 뭐 프랑스어 당연히 처음에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서 놔뒀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거 한글이니까 아는 거지. 여기 외국어로 줄 서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읽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똑같죠 악보도. 네. 그래서 외국어라고 저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악보를 바라보는 시간이 멍하니 길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는 거죠. 안 보여요. 당연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헷갈려요. 당연하지. 근데 그 당연하지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왜 살을 빼야 되는데 자꾸 천국의 계단은 20분을 타래. 타기 싫은데. 아니, 나는 팔을 슬림하게 하고 싶다니까 왜 자꾸 천국의 계단을 타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이해돼요. 앞으로 연주를 하죠. 글을 읽어야 이게 뭔 말인지를 알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멍하니 바라본다는 건 이제 악보가 읽기 어렵기 시작했구나. 왜냐면 한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많이 아는 용어는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거든요. 근데 피아노는 또는 건반 악기는 유일하게 양손의 음자리표를 동시에 봐야 하는 악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룻이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단선율이겠죠. 단선율 무슨 말이냐? 한 줄만 보면 돼요. 도레미파솔파미레도. 왜냐면 한 개만 연주할 수 있거나 그래봐야 뭐 화음 뭐 2개, 3개 화음 동시에 화를 그어버리면. 근데 플룻은 또 그것도 안 되죠. 한 음을 불 수 있죠. 네. 관악기, 현악기, 그죠? 그러면 건반 악기는 양손을 치죠. 그러면 2개가 있겠죠. 네. 글을 읽을 때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게 관악기, 현악기였는데 건반 악기는 얘를 동시에 읽어야 돼.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왜 피아노 먼저 시작하냐?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게 괴리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현악기나 관악기는 처음 소리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하지만 악보 보는 건 한 줄만 봐보면 되니까 나중엔 그런 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덧줄 이런 건 다른 문제지만, 근데 피아노는 한 손에 끼치면 바로 다음 손이 나와요. 도레미파솔 배우면 왼손에 도레미파솔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더더군다나 자 여러분 카메라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그리면서 세모를 그려보세요. 시작. 우선 동그라미 한번 한 손으로 동그라미만. 자 세모 그려보세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게 왼손과 오른손이 좌우가 반대잖아요. 운에는 왼쪽 손, 좌에는 오른손. 이게 반대의 다른 행동이 잘 안 돼요. 근데 해야 돼요.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또 동그라미 그리면서 잘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이걸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잘 안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냐? 이걸 2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있는데 이제 안경을 썼어요. 내 신신경 초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악보를 볼 때 건반악기 말고 이제 현악기, 관악기는
그 음이 이제 움직이는 만큼만 한 줄에서 움직여요. 요만큼. 건반 악기야. 딱 2개야. 그러면 눈이 미치듯이 왜냐면 우리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게 한마디 안에 음표가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왼손 오른손이 땅땅땅땅 맞나요? 그래도 땅땅땅땅 순서대로 안 볼 수 있죠. 근데 더더군다나 정확히 만나는 음이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진 않죠, 음악이. 네.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시신경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는 나도 몰라. 얘가 그냥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거를 동시에 그 예를 들어 1초 안에 이걸 이 한마디를 읽어낸다고 치면 1초 안에 어느 순서를 읽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의 정보를 1초 안에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습득은 되는 거거든요. 순서는 나와 너와 쟤는 똑같은 악보를 보고 그 똑같은 안경을 쓰더라도 순서가 같진 않겠죠. 그렇죠. 그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왜 악보를 잘 못 보냐고 질문을 하면 당연한 악보를? 일입니다. 당연하죠. 계속 봐야지. 근데 계속 보지 않잖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건반을 누르지 않고 음표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 게 너무 저는 공감과 멍하니 보게 됐지. 이게 무슨 말인가. 넌 어떻게 칠하는 거니? 예. 아무튼 건반 악기의 악보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다 아니면 훈련이 필요하다. 예.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다가 악보가 4개가 나온 거고요. 마지막 장인 4장에는 나를 위한 연주라는 챕터인데 이 연주회라는 걸 하게 돼요. 작가가.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연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지만 실은 나를 위한 연주거든요.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 4장에서 나와요. 왜 이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청중들 들으라고 연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 꼭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만족하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잘 됐고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점수 얘기, 뭐 점수보다는 본인이 만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월등한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중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콩쿠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조성진 피아니스트나 이민찬 피아니스트처럼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1등을 해서 유명해지고 이러한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들 자신이 이제 만족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연습할 때 생각했던 나의 음악이 내가 생각한 대로 연주가 되었는지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자신을 위한 연주를 인 거를 깨달았다. 라는 그러한 이제 설명이 있는 거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되게 멋지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100% 이건 취미잖아요. 우리가 왜 취미를 가져야 되는지, 왜 악기를 배워야 되는지, 왜 삶의 후반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나온 표현 중에 나는 잘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아노가 좋아서 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 문장이 그 마지막 장 또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잘 보이려고 치는 거는 실은 생각해 보면 없긴 하거든요. 물론 시험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점수를 받아야 되고 뭐 합격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과정이 있지만 실제로 피아노를 배우고 연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평가를 받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결국 피아노를 연주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곡을 내가 연주하는 데에서 오는 만족을 찾으려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좋아서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저 가수의 노래를 나도 잘 부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한 이 줄거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가가 50대의 삶을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나는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이 자그마한 취미 생활에서도 인생관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들을 잘 이제 에피소드를 잘 추려서 이야기를 풀어간 내용이에요. 어때요? 근데 저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이게 약간 되게 주말에 커피 네. 한 잔 내려놓고 네. 읽으면은 되게 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게 취미니까 막 그렇게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진짜 취미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좀 뭔가 나도 그런 취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읽어보고 싶어져요. 네. 진짜 내용 자체가 들었을 때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더 저는 약간 자극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은 그건 그렇지만 스토리적으로 자극적이면 안 돼. 저 그래서 부부의 세계도 안 봤거든요. 스카이캐슬도 안 보고. 그렇구나. 네, 저는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아요. 힐링.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 삶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다 살아볼 수 없고 미리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책에는 이러한 서술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내 속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네.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내 속도로 읽고 내 속도대로 상상하고 끝까지 함께 이제 여정을 하는 책 시작부터 끝까지 여정을 함께하는 것도 내가 그 속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북을 그렇게 자꾸 3개월 거리지 잘 안 끊게 돼. 그쵸. 오디오북은 제 속도로 못 읽잖아요. 네. 읽어주니까. 저도 항상 많이 이제 걸을 때 들으려고 오디오북 끄는 적이 꽤 있었는데 이거 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악도 귀로만 듣는 거랑 뮤직비디오나 공연장에 가서 보면서 듣는 거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연주를 듣는 것과 악기를 내가 연주하는 것도 다르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디오북으로 듣는 내용이 분명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네. 근데 텍스트로 눈으로 한번 보고 이 오감이잖아요. 시각적인 걸 자극이 됐고 손끝에 느껴진 종이의 질감, 촉감도 있고 내가 있었던 그곳의 커피 향과 거기서 나왔던 BGM들이 모든 오감이 같이 있었던 거가 저에게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분명 내가 듣고 있는데도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그 비슷한 걸로 이북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손에 느껴지는 촉감이나 네. 그 책의 무게나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북으로 책을 읽고 나면은 그 책의 제목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내용은 분명 뭐 좋았다 뭐 이게 있는데 책의 표지도 모르고 책의 제목도 기억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여러분 그 문화촌년생 남산도서관에서 간 거 보면 제가 배수아 작가를 좋아한다고 최근에 읽었던 책이 정말 좋았다 이랬는데 제목을 초반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작별들 순간들이라는 책이었는데 안에 내용은 다 알고 정말 재밌게 읽었고 했는데 이북은 이렇게 딱 책을 덮으면 보통 이렇게 표지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전원을 띡 끄면 화면이 띡 꺼지거든요. 책 제목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저도 오디오북을 한번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입시를 할 때 읽어야 되는 책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집을 그 독서실이랑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어려운 책들이다 보니까 얘가 읽어주는데 나는 한번 되짚어야 되는데 그럼 또 뒤로 가고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어디에 갔었는데 오늘 갔어 어디에 해도 이해되죠. 네. 이것처럼 이게 활자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다 내가 조합을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책 표지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나는 건데 그래서 내 기억엔 그 책 표지가 있는 거지 그 텍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표지가 종이일 경우엔 남죠. 이미지였잖아요.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네. 이미지화. 네. 근데 이북은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제목이 뭐더라 맞아요.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줄거리까지 소개를 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작가가 취미로 악기를 피아노를 배웠잖아요. 40년 만에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하면서 그때 너무 아쉬웠지 하고 다시 배웠는데 여러분 해보고 싶은 또는 가지고 싶은 취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웠거든요. 체른이랑 한홍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 어렸어요. 저 피아노 배웠어요. 다만 음을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때도 한 2, 3학년까지 배우다가 아버지께서 공부에 이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반을 옮겨갔어요. 공부 쪽으로 학원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성인이 돼서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림을 또 배워보고 싶다. 추상화 이런 거 말고 주변 풍경을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포근 선생님은요? 저도 오늘 악기 얘기해가지고 악기로 음악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잠깐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왜 그만뒀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369이지 않을까 그 기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 기타 보면은 그냥 괜히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이게 C던가 막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약간 저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아예 거의 없거든요. 그냥 해봤자 리코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음악에 관한 악기에 관한 얘기를 할 때나 이럴 때 괜히 그냥 조용히 있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알고 싶다. 악기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취미로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도자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죠. 취미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은 거라는 인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제가 아까 이 질문을 작성하면서도 해보고 싶은 거라고 써야 돼, 가지고 싶은 거라고 써야 돼. 약간 저는 그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각 취미를 갖다, 취미를 해본다. 뭐가 맞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이중적인 표현을 쓴 거기도 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내게 갖는 건 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와.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미를 갖는다, 취미를 해본다면 취미를 갖는다가 맞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은 취미라고 하면 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네. 가지고 싶은 취미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썼고요. 저는 취미가 없어요, 실은. 네, 뭐랄까 그냥 많이 한 거로 치면은 그냥 본업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네,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레슨을 받는 그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교수님이 하는 말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뭘요? 선생님은 취미가 피아노 아니에요?
취미가 피아노요? 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피아노로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취미가 필요가 없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렇기도 하네요. 특별히 필요가 없었던 거야 저한테. 취미라는 게 막 있었어야 됐으면 뭐라도 찾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저한테 취미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 삶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내 취미였고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 본업이고 이걸 내가 생업이 가능하게 해주고 이걸로 봉사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구나. 굉장히 감사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죠. 네, 그분은 되게 멋있는데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그분은 취미가 진짜 많아요. 자 월요일엔 화실에 그림 그리러 가시고요. 아침마다 수영하러 가고 웨이트 끊어 놓고 다니시고 저한테 피아노도 레슨 받으시고 옷도 만드세요. 와. 혹시 24시간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이걸 하세요? 막 가면 막 졸려서 막 이제 막 눈 떠요. 제가 밤새 재봉을 하느라 그래서 안 피곤하세요? 졸리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근데 노는데 피곤해요? 그렇죠. 이게 다 취미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피곤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치.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못 해봐서 그러니까 본업과 취미가 같은 거니까 이거를 온전히 즐기기만은 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몰라서 질문을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선생님 노는데 밤새 노는 건 안 피곤하죠. 일을 밤새 하면 피곤하지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취미가 그래도 굉장히 많으신데 남은 게 있어요. 서예 남았고요. 와. 남아 있어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쾌하고 건강하고 제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이 저도 계셔서 저를 이제 저보다 더 먼저 사신 분이니까 이 작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제가 그분을 봤을 때 나이가 됐거든요. 한 10년째 보니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요 정도 나이 또래였는데 이렇게 10년이 돼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때 그분이 가졌던 생각과 말과 나와의 대화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랬네. 그때 그런 말씀 하셨었네. 나도 이런 생각을 지금 하네.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가는 삶을 그러니까 앞서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바라본다는 게 때로는 좀 나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거나 또는 나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약간 선구자, 그 가이드에 깃발드는 사람처럼 그러한 것을 제공해주는 지 않을까. 요새 이제 꼰대라는 표현 많이 쓰긴 하는데 물론 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선배라고 하잖아요. 앞서가는 선생님도 그렇지만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면이 분명 필요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수라든지 선배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만 거의 전달 드리느라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재밌으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꼭 이게 가벼운 거니까 곧 연휴잖아요. 집에 계실 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더 재밌는 표현은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책 속에서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네, 좀 인사해 볼까요? 네. 책 속에서 찾는 의미 있는 이야기. 안녕. 안녕.